장점이 많더라고요. 정보가 많냐. 이현웅님을 톱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은퇴 후 살고 싶은 짠한 주택 깨합니다. 결과 여러분들 결과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결과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이건 단독이죠.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건물은 모바일 홈이잖아요. 중고로 팔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았고, 이것도 뭐 잘 지은 집이라서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이제 저는 사실은 신도시에 있는 단독필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현금 그게 어려워요. 매매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독이라는 건 아무래도 대부분의 아파트 시장이 이제 편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는 당장 내가 팔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요 공급이 아무래도 수요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10명 중에 1명이 뭐 단독에 살아볼까? 이렇고 나머지는 아무래도 아파트로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쉽죠. 매매가 쉽습니다. 근데 단독은 어렵습니다. 맞아요. 아파트보다는 어렵죠. 어려운데 어디에 어떤 물건이에 따라서 사실은 쉽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아파트보다 어렵죠. 그래서 그런 상태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댓글에 땅콩집 뭐 빨리 파시라고, 거래도 어렵고 그러시는데, 제가 요거 3억이 지었죠. 3억 이거 책에도 썼습니다. 3억 3천. 지금 전세가 얼마일까요? 이게 2010년도 벌써 12년이 지났네요. 12년 지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땅콩집의 전세가 과연 얼마일까요? 좋아. 매매는 왜냐하면 수요 공급이에요. 수요도 별로 없지만 공급도 없어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공급이 없다고. 그러니까 동백에 여기 타운하우스 아니면 예를 들어 여기 용인 동백입니다. 동백 신도시에 단독 필지 이제 나대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집을 부시고 새로 짓든지 아니면 전세를 얻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항상 수요 공급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급이 없고 수요는 계속 있어요. 그러면 가격은 오르는 겁니다. 이 부동산 시간은 아닌데, 제가 누가 댓글을 달으셨길래 뭐 거래가 어렵고 그러시는데 좋아요. 그래서 매매 안 합니다. 매매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안 한다니까. 왜 그럴까요? 이거 제가 땅부터 인테리어까지 다 해서 3억 3천 들었습니다. 합쳐서 6억 6천이죠. 6억 6천입니다. 취득세까지 다 해서 땅 사고 해서 6억 6천 됐어요. 근데 이제 12년이 됐죠. 이게 얼마일까요? 좋아. 땅값은 올랐어. 건물 가격은 안 올랐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전세가 요거 하나에 5억 5천이에요. 그래서 11억.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전세는 왜냐하면 수요 공급이니까. 근데 더 이상 공급이 안 돼. 이 용인 동백에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 땅을 까서 개발할 수도 있죠. 그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어쨌든 도시 인프라가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 핵심적인 데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비교 들어갑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교 들어갈게요. 비교 들어갑니다. 면적 21평이었어요. 여기 중간에 있는 저희가 세탁실 뭐 이런 통로도 다 해서 요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요것도 땅콩입니다. 한 필지에 2동을 진 거예요. 2집을 진 거죠. 그래서 선배랑 저랑 같이 산 겁니다. 땅이 107평이라고 그랬어요. 면적 21평이야. 21평. 얘 65평이었어. 콘크리트 집은 65평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작아서 21평이 너무 작아서 키운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70평 땅에 65평 정도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보고 이제 봤더니 너무 커. 진짜. 아니, 내 식구가 살잖아요. 내 식구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합당한 사이즈 48평. 다락까지 해서 48평인 거죠. 어떻게 보면 16. 1층 16, 2층 16, 다락은 16이에요. 다락은 난방도 안 돼. 어떻게 보면 32평인 거죠. 32평에 다락은 서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이라는 공간은 난방도 안 돼. 안 됩니다. 그거를 그냥 그 방식이 누가 설계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설계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난방도 안 되는 공간이 16평이 있는데 심지어 안 추워. 안 춥습니다. 왜? 뜨거운 공기가 어떻게 섰는지 올라갑니다. 다락까지 올라가서 다락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닥은 찹니다. 당연히 차죠. 난방이 안 되니까. 하지만 뜨거운 공기는 올라와서 온도가 낮지는 않아요. 이게 18도냐 16도냐 실내 온도가 18도냐 뭐 이 정도거든요. 18도 19도 당연히 20도는 안 올라가죠. 난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계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설계? 그러니까 재료는 잘못이 없어요. 재료는 스틸하우스 좋은 자재입니다. 콘크리트 좋은 자재입니다. 목조도 다 좋은 자재인데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활용하냐가 문제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설계가 중요하다. 공사기간 당연히 스틸하우스 한 달이었어요. 모바일 홈이고 스틸하우스 한 달이었습니다. 콘크리트는 적어도 4개월이죠. 4개월, 4달 걸렸고 목조도 한 달 걸렸어요. 그런 조경이나 부대 이제 공사는 별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플러스 부대 비용 한 달, 뭐 조경, 단공사 이런 거 그런 건 제가 했으니까 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공사는 제가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했고 이것도 제가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플러스 한 달, 플러스 한 달씩인 거죠. 그래서 2달 5개월 2달이 맞습니다. 난방비 온수까지죠. 난방비 보일러 하나로 난방과 온수를 하기 때문에 난방비 95만 원이었어요. 죄송합니다. 21평에 95만 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부분도 있었지만 열 손실이 많아요. 열 손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95만 원을 냈는데도 실내 온도가 18도 이상을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지었을 때 안 그랬는데 2년, 3년이 지나가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철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 잘못이 또 있겠죠. 창문이 너무 컸어요. 단열에 대해서도 제가 너무 무식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두 번째 집은 단열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65평 치고 65평의 콘크리트 집으로서는 45만 원이면 성공한 겁니다. 대박나. 동네에서 1등 했다니까. 45만 원에서 최고만. 이거 지금 최고 많이 나온 날을 적은 겁니다. 평균이 아니에요. 평균 아닙니다. 그 겨울에 아주 추운 날. 기본적으로 뭐 12월, 1월 달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1월 달이 45만 나왔고 12월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12월은 30만 원인가? 그렇게 나왔고 진짜 최고 피크 얘기하시는 피크 최고의 달 1등 한 달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아마 1월일 거예요. 1월에 제일 추울 때. 그래서 스틸이 95만 원, 45만 원, 목조주택 18만 원이에요. 18만 원. 그것도 도움이 돼요. 32평만 난방이 됩니다. 이 집은. 그리고 다락은 난방이 아예 안 돼. 다락 난방을 할 수가 없어. 난방이 없기 때문에. 근데 활용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누가 그 댓글 올리셨더라고요. 비싼 창고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창고 부분도 있는데 활용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왜? 집이 커. 집이 70평인데 다락이 또 있어. 비싼 창고 맞습니다. 비싼 창고 맞아. 당연히 맞죠. 아니 집이 70평인데 위에 다락이 또 있어? 비싼 창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집이 작잖아요. 16평, 32평에 다락은 황금. 오우. 왜냐면 2층에 제가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야, 이게 2개죠. 그러니까 아이가 크니까 나 독립할래. 그러죠? 다락 올라가. 다락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아들이 다락을 하나 저쪽 방 점령하고 여기는 제가 점령하겠죠. 저만의 공간도 필요합니다. 남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동굴이 필요합니다. 동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효과도 있었죠. 그리고 목조주택인 거죠. 좋아. 잘 보세요. 단열을 공개하겠습니다. 단열. 벽두께죠. 벽두께를 어떻게 했냐. 아니 소장이 여기 단열이 계속 좋아진 거 아닙니까? 목조주택에 막 난리치신 거 아니에요?
우레탄 폼 쏘고 뭐 무슨 뭐 외단열을 하고 뭐 난리 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제가 공개할게요. 벽 두께 스틸 하우스 20cm. 어떻게 보면 경량 스틸 하우스는 경량하고 그 목구조랑 구조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목구조 스타일로 목구조 기술을 가지고 경량 스틸 하우스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단열재, 오이스, 합판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목조 주택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외장재는 적산목이었습니다. 적산목에 페인트 칠한 겁니다. 온돌이라고 우리가 이제 은박지에 단열재 붙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돌렸죠. 왜냐하면 스틸하우스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방습지가 있고 OSB 합판이 있고 스틸이 있고 글라스 울을 한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전형적인 목조주택인데 스틸이다 보니 온돌이를 한번 했어요. 온돌이 한번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 거죠.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겁니다. 근데 석고보드 두 겹에 도배. 내부는 석고보드 두 겹에 했는데도 어떤 분이 기초 물어보시더라고요. 기초? 당연히 콘크리트 치고요. 그 위에 얹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콘크리트와 스틸과의 관계, 거기에 단열을 어떻게 열심히 할 거냐를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디테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디테일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긴밀을 하고 막고 이제 난리를 쳐야 되잖아요. 쉬운 디테일이 아닙니다. 긴밀성, 그 다음에 어쨌든 스틸 하우스가 스틸 자체가 열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열 전달이 외부의 찬기나 내부의 열이 전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최대한 막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문제야. 시간에 의해서 제가 이쪽 수축팽창하죠. 그거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도 전문가지만 진짜 힘들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하긴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집을 지어. 콘크리트는 그나마 긴밀하게 시공하기가 좋아요. 긴밀하게 시공하기가 좋습니다. 콘크리트가. 그래서 그거는 장점입니다. 장점이죠. 외부에는 스타코 했어요. 스티로폴 100T를 바깥에 붙입니다. 왜냐면 콘크리트 자체가 열 전달을, 그러니까 스틸보다는 덜하지만 콘크리트도 열 전달을 잘합니다. 그래서 내부, 외부를 그냥 다 단열재로 그냥 감싸는 게 방법이죠. 그래서 스타코 바깥에 콘크리트 기준이죠. 콘크리트 기준으로 바깥에 100T, 100 정도 하고 내부에 50T. 그래서 벽 두께가 45cm. 장난 아니죠. 그 다음에 안에는 석고보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콘크리트에 앞뒤 단열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단열재 앞에 제일 싼 방법이 메쉬 발라서 몰타를 해가지고 스타코예요. 그나마 이게 싼 겁니다. 그나마. 근데 바깥에 이제 또 하지를 해야지, 뭐 타일 붙여야지, 아니면 벽돌 쌓아야지 쉽지 않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요. 그나마 저렴하게 하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뭐 스타코와 관리가 어렵냐, 그건 다음 문제죠. 그 다음에 내부에 스티로폴 50T를 한 다음에 석고를 쳐야 되잖아요. 석고 치면 또 상을 대야 돼. 나무상을 댑니다. 나무상을 대고 석고 투피 치고 그 다음에 도배를 했습니다. 뭔가 이제 감이 오시죠? 뭔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쨌든 과정이 많아. 열심히 해야 돼. 이것도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나마 콘크리트가 쉽습니다. 왜? 콘크리트 자체가 하나의 구체잖아요. 그래서 긴밀하는 확률이 너무 좋아. 그리고 시공이 아무래도 좋죠. 왜? 벽체가 완성돼 있잖아. 왜냐면 여기는 기둥이잖아. 기둥이고 합판을 붙이고 난리를 쳐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유리하죠. 그래서 45cm죠. 45cm. 목조 볼까요? 간단합니다. 간단해. 제가 이 땅콩집에 별게 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진짜 이거 보세요. 리얼징크잖아요. 리얼징크에 이거 녹색하고 연두색은 뭐예요?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있습니다. 시멘트 사이딩이에요. 최고의 그 싸구려 자재입니다. 싸구려 자재지만
가성비는 짱입니다. 짱. 그게 요즘은 시멘트 사이딩이 도장도 돼서 나오는 제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장이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색에 바라는 거죠. 페인트가 이제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리얼 징크도 생각보다 안 비싸요. 생각보다 안 비쌉니다. 징크 아닙니다. 칼라 강판이에요. 칼라 강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방습지, OSB 합판, 목구조죠. 목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는 목구조에 글라스홀. 이거 똑같아요. 글라스홀. 여기도 목구조에 글라스홀이 있고 서커보드 2P 그 다음에 도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본적인 제가 기본만 한 거예요. 목주택은 기본만 했습니다. 기본만 해도 먹고 들어가요. 그게 정답입니다. 기본만 한 거라니까. 목조주택은요. 제가 기본 항상 기본에 충실한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기본이 아니죠. 벽 두께가 45cm가 기본입니까? 누가 패시브 주택 얘기하시더라고요. 패시브예요 이거. 패시브가 별거입니까? 패시브가 별거입니까? 이게 했더니 긴밀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기장치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전열 교환기 같은 걸 추가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플러스 전열 교환기만 하면 패시브 주택이에요. 별거 없어요. 패시브 주택이 뭐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을 벗어난 거죠. 기본보다 충실한 거죠. 더 많이 했죠. 그래서 패시브 주택으로 간 겁니다. 전열 교환기만 없는 거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창호가 좀 창을 작게 하고 창호가 시스템 창호는 아니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준 패시브로 할게요. 준. 뭐. 어쨌든 그러니까 기본을 한 건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보다 훨씬 목숨 걸고 단열 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45만 원, 그 다음에 30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성공한 겁니다. 65평에 대단한 거죠. 성공한 겁니다. 이것도 기본에서는 오버한 거죠. 오버한 겁니다. 벽 두께가 20cm. 원래 똑같아요. 16, 16인데 그나마 더 추가한 겁니다. 했는데도 이런 거예요. 효과가 별론 거죠. 별론 겁니다. 결론.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시는 결론. 공사비. 제가요. 이거 현재 가격으로 변환한 겁니다. 변환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거 300에 졌어요. 평당 300에 졌습니다. 지금은 400에 질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한 달에 져야 돼. 한 달에 질 수 있는 시공사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달에 질 수 있는 시공사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달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현장에 현장 대리인 뭐 이런 것들이 강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 면허, 그러니까 기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달마다 나 현장에 나가는 돈, 인건비, 유지비가 관리 비용이 현장 공사할 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 콘크리트로 4달 진 거 빠른 겁니다. 요즘 6개월 이상 걸려요. 최대한 제가 난리쳐서 빨리 진 그 공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400만 원. 지금도 400에 할 수 있어요. 한 달이면 한 달에 할 수 있는 시공사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틸하우스 한 달이면 500만 원에 좋은데 너무 어려워요. 비싸잖아. 그리고 이거 콘크리트요? 600? 700 갈걸요? 700?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면 보세요. 잘 보세요. 얘는 기본이라니까? 기본만 잘해도 기본 뭐 여기다가 무슨 뭐 내부에 무슨 방습지가 또 있고 뭐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아니 도대체가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기본만 해도 돼. 기본만 충실하면 돼요. 거기에 환기장치를 할 거냐는 다른 문제잖아요. 똑같은 조건이잖아. 말고 건축에서의 기본만 해도 얘는 기본을 했다니까. 그냥 기본 목조 주택이잖아요. 뭐 있어? 세라믹 사이딩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시멘트 사이딩 했어요. 지금 몇 년이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글라스홀이 단열 성능이 떨어져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 난방비는 똑같아요. 난방비 18만 원 똑같아. 변하지도 않아. 왜 그러는 건지 나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신기해요. 전문가이지만 그러니까 목조주택은 기본이 좋은 시스템인 거예요. 좋은 시스템. 왜? 목조 자체가 단열재래니까. 그러니까 이 단열 구조체를 어떻게든지 단열을 해가지고 긴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얘는 연구해야 되잖아요. 얘도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얘는 틈이 많아. 얘는 그나마 틈도 없어. 그나마 유리해, 콘크리트가. 근데 목조주택은 기본만 한다니까요. 기본만 하면 어떻게 되죠? 공사비가 싸잖아. 여러분들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가성비잖아요. 가성비의 짱은 뭘까요? 짱. 목조주택으로 기본만 지세요. 기본. 아니 무슨 가온파인가요? 그게 무슨 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김수근파입니다. 건축가 김수근파요. 김수근파 오래간만에 나오는 단어네. 저희 김 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김수근파다. 술 먹을 때 그 얘기했어요. 우리는 김수근파다. 가온파? 가온이 뭐야? 건물을 설계를 잘못했잖아요. 목조주택에다가 테라스 하시면 안 되죠. 작살 납니다. 작살 나요. 테라스 하지 마세요. 아유. 그나마 콘크리트는 유리해요. 테라스가 그나마 버틴 겁니다. 콘크리트인데도 그래. 스트레하우스 테라스 하지 말아야죠. 본인이 하자가 어쩌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자나게 설계했더구만. 테라스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헷갈려 하지 마세요. 1층의 테라스 말고 2층. 그러니까 요 위에 테라스를 왜 해요? 하지 마세요. 콘크리트 다 하자예요. 다 하자. 기본적인 하자를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하자가 없대요? 세상에 나오라니까 하자가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건축적으로 하자를 깔고 가는 겁니다. 깔고. 그래서 최고의 방수는 뭘까요? 그냥 지붕이야. 지붕하세요 그냥. 이건 뭐예요? 아니 소장님 이건 뭐예요?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 이건 테라스 아닙니까? 이건 테라스 합니까? 발코니. 결국은 여긴 샜어요. 셉니다. 이거 셉니다. 새서 밑으로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실외잖아. 보수가 쉽습니다. 그 데미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고치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코니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포치 위에 포치 같은 거 하잖아요. 1층에 포치 위에 테라스 정도? 그건 괜찮아. 왜? 새도 별 문제가 없어요. 데미지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냥 고치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파이프 이렇게 해놓고 뭐 인테리어 업자가 뭐 했다는 뭐 이상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건축주의 욕심인 거예요. 건축주의 욕심입니다. 욕심. 안 되는 겁니다. 그거에 동조하시는 거죠. 시공사랑 설계자가 문제 없다고.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창피한 줄 아세요. 흥분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 그냥 누가 저한테 장문에 메일을 쓰신 분이 계세요. 편지까지 썼어. 이현우 소장 아니었으면 괜히 땅콩집 만들어서 희망을 줘가지고 아파트 살 걸. 괜히 단독 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맞아.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 테라스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리고 설계하신 분들 문제 없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문제 있잖아. 해결도 못하면서 뭐 문제 없다 그러자고. 시공하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무슨 가온파야. 저 김수근파입니다. 감사합니다.